부산권 보겠습니다. 부산. 자, 부울경 보겠습니다. 자, 부산. 오늘의 핵심이죠. 이제 오늘은 부산입니다. 부산. 시도별에서 부산 2024년 전망을 이래 살펴보면 부산은 지금 다른 도시들은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꺾였는데 대비 부산은 빨간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요때 23년 10월 아주 잠깐 빨간불이 들어와서 꺾인 이제 반등하나 싶었는데 특례 보금자리 축소 50년 만기 대출 축소되면서 그대로 꺾였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이런 급락은 아닙니다. 아주 이제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추세고 이 바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 바닥을 다지는 추세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15년치 보면 지금 현재 평균 7인데 현재 7.7이다. 그러면 이제 부산은 자 미리 계산해놨죠. 부산은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10% 정도 고평가다.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12% 정도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안 받쳐줍니다. 65.4% 대비 57.5이기 때문에 평균 대비 밑에 있다. 그래서 전세 대비 저평가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 그래서 부산은 가치평가를 해보면 약 10% 남짓 고평가 상태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을 보시면 입주 물량이 많이 없어요. 부산은. 자, 부산의 입주 물량은 자, 부산의 입주 물량은 23년까지 물량이 되게 많았다. 요때 진짜 많았죠. 부산이 계속적으로 도심 공급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신도시 공급까지 해서. 그래서 부산이 에코델타 시티가 있다 해도 공급량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거의 요때 2012년 이후 거의 한 12년 만에 공급 부족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 부족 사태가 왔다. 자, 그 다음에 매물량을 보겠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매물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신축 수요 보십시다. 신축 수요는 양호한 편이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 한번 보시면 부산의 거래량을 보면 부산 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심리 지수를 보시면 자, 부산에 사고자 하는 심리가 안 받쳐줘요. 이게 40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부산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좀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 심리, 팔고자 하는 매도 심리는 완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부산이 거의 이제 되게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부산 자체가 안 좋았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지금 산다면 상급지부터 봐야 된다. 그럼 부산의 상급지가 어딥니까? 수영구, 해운대구. 근데 여기서 수영구는 제가 매력적인 낙폭과대 단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터디에서는 해운대구에 임장을 갈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매력적인 단지를 이렇게 찾아보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의 이제 전망을 보면 부산은 일단 고평가 구간이다. 10% 정도 고평가 구간이다. 근데 공급량이 현재 매물량은 많이 쌓여 있는데 건설사의 공급량이 작다. 그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신축 수요는 있었지만 구축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다. 그러면 부산은 구축 수요가 받쳐주려면 전세가율이 오르거나 신축의 가격이 조금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부산은 신축은 비싼 대비 구축은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24년부터는 구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갈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해운대부터 봐야 되고 해수부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남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운대부터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급지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폭락장일 때 봐야 되고요. 2급지는 동남은요. 해수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칼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해수 동남 중에서도 2급지 중에서도 대장급을 가려면 조금 빨리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1급지를 갈 때는 빨리 그다음 폭락장에 가는 거고 2급지는 1급지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1급지를 봐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 해운대를 이렇게 보면 자 해운대를 보시면 자 해운대에서 자 해운대를 본격적으로 해운대를 보면요. 해운대에 이거를 넣어요. 자, 제가 이거 이제 스터디 반 나눠 드렸죠. 요 해운대에 자, 여기서 리치고에 들어와서 자,
자, 완전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시군구별 시황에 들어와서 부산, 해운대구 들어와서 자, 여기에 PIR 지수, 소득 대비 집값 15년을 놓고 평균 8.7, 그 다음에 현재 10.4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최고가 요거 13.5, 그럼 좀 쌀 때가 8 요런 거를 이제 직접 여기 8.7 여기에 기입을 다 하면 해운대가 이제 평균 대비 고평가일 때는 55%까지 고평가니까 엄청 고평가까지 올라갔었구나. 그 다음에 해운대는 떨어져도 8% 정도 저평가까지 떨어지지 그 이상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구나. 요때는 완전히 이제 뭐 서브프라임 요때죠. 요때까지 와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등 이전 조정 대상 지역에 2018, 19 요때가 8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 빠지면 8%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구나. 현재는 해운대가 어때? 18% 정도 고평가다. 왜 18% 정도 고평가다라는 거를 이제 내가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는 물량이 작아요. 부산의 물량이 작은데 해운대 물량이 있다 한들 해운대는 금방 이 수요가 받쳐줄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상위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해운대에서 주력했던 아파트는 뭐가 있어? 얘 와서 순위 분석에 들어와서 부산 해운대구를 찍고 그 다음에 30평대 아파트를 찍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을 찍어야 되니까 21년을 봐야 되겠죠. 혹은 20년을 봐도 됩니다. 20년 해서 자, 국평 기준에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마린시티 자이가 18억 3천 갔었다. 그 다음에 경남 마리나가 17억,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센터밀이 이제 16억 2천,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2차가 14억 8천, 그 다음에 사모가든이 14억 5천, 그 다음에 7등 대우마리나 1차가 14억 1천, 그 다음에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가 13억 6,680, 그 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13억 5천, 그 다음에 더샵 센터파크가 13억 갔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운대구. 혹은 요걸 또 부산으로 보면 수영구에 삼익비치가 또 들어오겠죠. 삼익비치가 17억 거의 18억 가까이 17억 9,500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운대구의 순위를 내가 1위부터 10위까지 쫙 보는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적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최고가였던 거를 쫙 적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18억 3천인 구간이 55% 고평가까지 갔을 때가 최고가였기 때문에 이 55% 고평가를 빼주면 이 최고가에서 55% 고평가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적정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적정가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이거를 다시 역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린시티 자이가 지금 13억 7천 그러면 16% 정도 고평가다 이래 나오죠. 근데 부산의 1등 아파트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보세요. 요거 집중. 자 대구 이거 부산 요거는 고정해 놓읍시다. 자 부산의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는 자 여기 그대로 자 순위 분석에서 부산 해운대 자 보시면 병이고 한 23년 한 6월 이렇게 갑시다. 23년을 좀 통틀어서 갑시다. 자 부산 해운대구의 원래 대장은 뭐였냐면 제일 비싼 게 마린시티 자이였습니다. 얘가 18억 3천 갔었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14억 2천입니다. 근데 대구 보시면 대구의 그 힐스테이트 범어는 17억 갔었는데 지금 대구의 힐스테이트 범어는 15억 5천이에요. 자, 그래서 17억 갔던 게 얘는 15억 5천이고 부산의 마린자이는 18억대 갔던 게 지금 14억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뭐가 싸냐? 해운대가 싼 겁니다. 네, 해운대가 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중에서 자 부산의 동급인 대구와 인천을 같이 비교했거든요. 이번에는 뭐를 비교하냐? 이제 부산 옆에 있는
경남과 울산을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구에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9억대 하는 아파트 있죠. 9억 10억대 하는 아파트가 뭐가 있냐. 해운대 일단 자이 한번 봅시다. 해운대 자이 2차 1차 볼까요. 해운대 자이 1차 일단 해운대 자이 2차 찍어서 1차로 가봅시다. 해운대 자이 1차를 보시면 자이 1차 해운대 자이 1차를 보시면 자 이게 33평 해운대 자이 33평을 보시면 최고가가 12억 3천 12억을 돌파했었거든요. 12억을 돌파했었는데 지금 얼마냐 8억 9천입니다. 12억 갔던 게 지금 8억 9천. 그 다음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 갔었죠. 최고가가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 갔던 게 지금 10억대 11억 천이 최고가고 11억 천이 최고가예요. 아마 바다 조망 비바다 조망이 좀 나뉘겠죠. 그래서 16억 5천 같은 게 11억 천인데 자 울산 대장을 봅시다. 울산 대장 여기서 울산의 대장을 보시면 울산 남구가 이제 대장이죠.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가 12억 갔던 게 지금 얼마냐? 9억입니다. 여기가 11억 해요. 11억. 이제 11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울산 제가 지난 1월 달에 창원이 가장 분위기 좋고 그다음 울산, 그다음 부산이라 했죠. 울산이 보세요. 대장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자, 대장이 이제 11억까지 왔어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33평을 봐야 되네요. 자, 33평이 12억 갔던 게 지금 9억입니다. 12억 같은 게 9억이고, 그래서 보면, 자, 12억 갔던 게 이제 9억. 8억 7천에서 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9억 1천, 9억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창원 봅시다. 창원. 자, 경남 창원을 보면 창원시 성산구가 또 대장이죠. 창원시 성산구에서 자, 국평. 자, 보시면 용지 아이파크, 용지 더샵 이런 거 보시면 자, 용지 더샵은 최고가가 11억 2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거의 9억 1천, 9억 8억 2천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지 더샵 보시면 단지 있고 용지 더샵을 보면 자, 용지 더샵도 최고가가 11억 4천 갔던 게 지금 9억 천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이나 창원이나 대구를 비교해 보면 해운대가 조금 더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못 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운대 대장급을 사기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운대 대장급에서는 뭐가 좀 괜찮냐 이래 봤을 때 이거를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자, 해운대 트럼프 월드센텀 최고가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적으면 고평까지 저평까지 나오고 여기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매매가 전세가를 보면 현재 매매가 전세가가 고평까지 저평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만 딱 입력하시면 이게 자동 완성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해운대 트럼프 월드 센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해운대 트럼프 월드 센텀 최고가 적어놨죠? 아니면 모르면 여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걸 보면서 해야 될 거는 내가 고점 가격 적으면 됩니다. 고점 가격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 전세가율을 요거에 그대로 이거를 따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만 보면 돼요. 매매 전세가율에서 요거만 적으면 됩니다. 요 두 개를 트럼프 월드 센터 미를 복사. 자, 그 다음에 고객 논문에 들어와서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센텀 와서 얘의 34평 매매가 전세가 적으면 돼. 그래서 13.7억, 13억 7천 적고 그 다음에 5억 7,500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3억 7천, 그 다음에 전세가 5억 7,500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5억 7,500 적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전세가율 적어주면 됩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자동 계산되도록 42% 여기 42% 자동 계산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을 적어주면 되는데
제가 적어 놓긴 했습니다. 52.4.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52.4 딱 하면 지금 트럼프 월드 센텀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20% 정도 고평가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은 21% 정도 고평가다. 이래 나오죠.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해운대 자이 이렇게 쭉 적으면 뭐가 나오냐면 해운대 자이 2차가 오히려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자이 2차 하나 보겠습니다. 해운대 자이 2차를 이제 여기 가서 찍어보면 고객노노 시세를 보면 지금 8억 6,500입니다. 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8억 6,500이에요. 해운대 자이 2차가 8억 6,500. 8억 6,5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만 최고가 제가 최고가 14억 8천 갔던 겁니다. 적어놨고 여기서 자 8억 6,500이죠. 그 다음에 전세가 얼마냐? 전세가 해운대 자이 2차가 3억 9,583만원 3억 9,583만원 하면 이 자동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약간 0.5% 똑같네. 44.4. 그래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도 지금 저평가에 왔어요. 해운대 자이 2차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도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상위 아파트를 이래 봐오니까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 되죠. 스터디니까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18% 고평가인데 오히려 대장급에 있는 상위 10개군 아파트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싼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가봤자 얼마까지 간다? 8%까지 저평가가 가면 요 구간이단 말이에요. 8% 싸다는 게 요 2019년 가격이에요. 2019년 정도 가격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싸게 사는 거다.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싸게 사는 거다. 이 구간이 마이너스 9%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 2차를 내가 8억 6,500은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최고가와 이게 더해져서 전세 매매 갭 차이가 딱 더해져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투자금이 나옵니다. 투자금이 나오고 예상 시세 차익이 나와서 예상 투자금 대비 수익률에서 수익률 계산까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해운대 자이 2차가 지금 상위권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에요. 이게 일단 10위권 위로 보세요. 10위권 위로 이게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다. 제일 매력적인 게 해운대 자이 2차가 제일 매력적이다가 나오죠. 롯데캐슬스타도 매력적이고 비스타 동원도 매력적인데 이게 100이 넘어가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100%가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고 저는 이 100%가 넘는 구간이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특히 이 부산의 상급지는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장이 안 좋은 여기 대구 그 힐스테이트 버머조차도 힐스테이트 버머도 17억 갔다가 지금 한 15억 아까 15억이기 때문에 자 대구 다시 봅시다. 대구 전체로 해서 부평 17억 갔던 애인데 14억 7천까지가 15억 5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계산기로 15억 5천 나누기 17억 그러면 91%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대구조차도 91%까지 회복을 했었고 자 잠실 엘스 있죠. 지표로서는 잠실 엘리트 중에 엘스 송파구에 자 즉석에서 해보는 거예요. 잠실 엘스 요거도 25억 갔다가 지금 최고가가 잠실 엘스 또 한번 봅시다. 잠실 엘스도 잠실 엘스도 최고가가 얼마였냐? 27억 갔다가 얘가 올해 들어서 아까 27억 갔다가 27억 요거를 잠실 엘스도 보면 자 34평 지금 23억 4억 보자 24억대 24억 4천 24억 4천 5천 24억 6천 24억 6천까지 갔죠. 24억 6천까지 갔습니다. 24억 6천까지 갔는데 자
얘도 보시면 최고가가 27억 갔다가 24억 6천, 24억 6천 나누기 27억. 자, 91%까지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해운대는 못 갔어. 예. 해운대는 최고가 대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상위 아파트 군에서는 해운대구가 정말 좀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용꼬리와 뱀 머리가 있거든요. 뱀 대가리가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용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강남 안에, 인수성구 안에, 부산에서는 인해운대구 안에가 좋고, 그 다음에 불황장이 오면 용꼬리보다는 뱀머리, 뱀 대가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포구에서 대장급, 뭐 동구에서 대장급, 대구로 따지면 뭐 달서구, 동구, 뭐 중구에서 대장급, 혹은 또 부산에서면 동래구, 남구에서 대장급 이런 게 좋은데 상승장이 오면 용꼬리가 좋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가 오르면서 따라 오를 수 있는 이런 동을 찾아야 되는데 해운대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비싸냐? 동 단위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급이 어디가 좋냐? 자, 이제 이 구 내에서는 또 이 구별 등급은 해운대구가 1등이죠.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1등인데 여기서도 동 단위를 다시 봐야 돼요. 동 단위를 다시 본다면 부산 해운대구를 찍고요. 부산 해운대구를 찍고 자, 여기서 다시 동 단위로 봐야 됩니다. 동 단위로 봐야 되는데 우동은 2,400으로 월등히 비싸고 그 다음 중동 월등히 비쌉니다. 2,000이 넘으니까 해운대는 우동 중동이 1급지 1등에 속하구나. 그 다음에 제송동이 두 번째, 신도시가 있는 자동이 세 번째, 제송동과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한 2급지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좀 팍 빠져요. 반여동이 1,100, 그 다음에 반송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송은 버리자. 그러면 해운대에서 우동에 끼어 있는 데를 가거나, 자, 우동에 끼어 있는 데를 가거나, 제송동, 자동, 혹은 반여동까지 해서 여기에 신축급을 가거나, 여기에 신축을 가거나, 여기 신축은 비싸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신축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들어간다면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다면 구축이라도, 기축이나 구축이라도 덩달아 오를 수 있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다? 자, 그거를 찾아보면 제가 이제 구해놨죠. 그게 뭐다? 여기 수익률 월등히 높은 걸 보니까 센텀 KCC 스위첸. 이게 저기 반여에 있으면서 신축이거든요. 준신축. 그 다음에 여기 센텀 아스트룸 SK뷰. 요거는 이제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센텀 경동린. 그래서 구축 투자로는 센텀 경동린이랑 센텀 KCC 스위첸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봅시다. 경동린 여기 보시면 자 봅시다. 그래서 센텀 경동린을 보면 이 센텀 경동린을 보면 일단 지금 점세 매매 갭 차이도 너무 괜찮고 지금은 전세가가 다시 빠지면서 줄었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2억 이하 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아까 해운대 자이 2차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댔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자이들이 저평가 있다 보니까 얘까지도 저평가에 눌린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우이 2구역 그 다음에 3호가든 재건축이라는 큰 빅 호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견인해주면 다시 얘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왜 쌌냐? 지금 3호가든이라든지 우이 2구역 요거하고 동래구에 온천 포레스티지하고 그 다음에 레이카운티 이런 약간 2급지에서 대장급의 폭탄 물량과 그 다음에 요런 데에 이제 좀 대체제가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면서 눌림 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짧으면 1년 이내, 길어도 2년 이내에는 이런 거는 소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에 옆에 있는 센텀 경동 리인이나 덩달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센텀 KCC 스위첸 요게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센텀 드파인 있죠. 이게 요거예요. 아스트룸 SK뷰가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요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완전히 이거
속살까지도 다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네이버 매물, 우리 아파트 스터디반 여기 올려드렸죠. 네이버 매물에 가면 자, 전국에 있는 네이버 매물을 다 올려놨어요. 전국에 있는 네이버 매물을 다 올려놓고 여기서 제가 이제 부산을 찍는 거, 부산을 본 거단 말이에요. 편집 사용. 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편집 사용.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있는 네이버 매물을 긁어와서, 이게 전국, 요렇게 있는 전국의 네이버를 긁어와서 요거를 이제 부산으로 찍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해운대구로 찍는 거예요. 해운대구로. 부산 내에서 내가 궁금하다. 해운대구로 찍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금이, 자, 투자 금액을 나는 얼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 필터를 거는 거야. 그래서 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보다 크면, 5천만 원. 5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보다 작다. 작다 해서 여기는 갭 차이가 한 3억 이하? 3억 이하를 딱 찍어. 그러면 순위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걸 쭉 나오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를 이제 찾아서 이걸 가지고 찾걸 찾아서 어떻게 이제 이런 거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이버 상에 존재하는, 네이버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매물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보다 제가 찾는 게 좋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게 엄청난 시간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이거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수익률이 나올 거야를 딱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은 알려드리면 안 되고, 이거는 다른 데 가면 몇백만 원 컨설팅비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그대로 드렸잖아요. 자료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 속살까지 다 알려드린 거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도 못한다는 거는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열정만 있으면 내가 숫자만 다 입력하면 되고 방법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상위권 아파트 중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거는 해운대 자이 2차. 그 다음에 내가 1, 2억대로 투자하기 좋은 거는 센텀 KCC 2억 초반, 초중반으로 좋은 거는 여기 센텀 경동린. 그 다음에 1억대로 투자하기 좋은 거는 센텀 KCC 스위첸이 좋습니다. 그래서 센텀 KCC 스위첸은 어차피 여기 센텀 드파인이 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이제 우동이 치고 가면 재송동이 치고 가고, 그러면 반여동이 치고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여동 중에서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물론 요 밑으로 요 반여동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그럼 드파인 치고 가면 얘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KCC 스위첸이 지금은 또 이제 좀 단점 많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하락장에서는 단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상승장에서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여기서 투자에 대한 요 책 있죠. 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책을 100번 읽으세요. 여러분. 이거 100번 읽으시고,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의 원리가, 이건 주식 책이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자고, 이제 뭘 하냐면, 상승이 되면 온갖 이유가 갖다 붙는다. 하락이 되면 하락에 대한 온갖 이유가 갖다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 띵 받았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은 상승하는데 상승에 대한 상승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야 라고 보고 생각하는데, 상승하면 상승하는 이유를 그때서야 갖다 붙입니다. 하락하면 하락하는 이유를 그때서야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행지수는 수요와 공급, 가격, 그 다음에 단지별로 봤을 때 얼마나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느냐지, 그래서 큰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 보면 여기 이 센텀 KCC도 보세요. 센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지. 단점이 있으니까 이 가격인데, 이 또한 이 아파트조차도 최고 9억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9억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승 대비 많이 빠진 것들,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괜찮은 것들,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호재가 있는 것들, 혹은 이제 그 다음에는 중심지에서부터 퍼져서 같이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렇게 4개 포인트를 가지고 가성비 좋은 것까지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서 내가 투자금 대비 예상 수익률을 뽑아서 수익률이 높은 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거, 가치가 있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커피도 보면 스타벅스 아니면 차라리 뭐 저가 커피 이래 가잖아요. 어중간한 거보다는 아예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가성비가 좋은 거, 이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운대가 가치 있는 것도 좋고 가성비 좋은 것도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임장은 제가 해운대로 잡았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테마스 이제 해운대까지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지역들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해운대 이렇게 봤고, 저는 해운대 본다면 이번에는 좀 우동 중심, 꼭 봐야 되는 게 우동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텀 KCC 라인 꼭 봐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16일이죠. 3월 16일 날 여기 임장이 있으니까 부산역에서 우리가 11시 모여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해서 해운대로 올 겁니다. 부산역 모여서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마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